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국정수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오지훈입니다. 저는 오늘 대기중 이산화탄소 감축 실험에서 북극 기후변화에 대한 A막 내부 변동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2018년 IPCC에서 발표한 1.5도씨 지구온난화에 대한 스페셜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지구온난화를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 CO2 순 배출량을 서서히 감소시켜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이 시점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유지하거나 더 나아가 감축하려는 노력은 우리 기후가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라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많은 산업 연구에서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여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미래 기후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이산화탄소 강제력이고 오른쪽은 그에 대한 전 지구 평균 온도의 반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때에 비해 감소할 때 더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지구 평균 온도는 1도에서 2도 정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원래 기후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이산화탄소 감축 실험을 통해 다양한 기후 변수들의 평균적인 반응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형을 통한 미래 기후의 예측성과 관련된 각 앙상블 또는 모델 간 스프레드에 대한 분석은 아직 다뤄진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 실험에서 앙상블 간 스프레드에 대해서 주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사용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비가역적 기후변화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이산화탄소 램프업 다운 모형 실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사용된 모델은 CSM1 모형입니다. 실험은 각 앙상블당 총 500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산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2000년대 수준에서 1년에 1%씩 140년간 증가시킨 후 대칭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 CO2 수준으로 리스토링 실험을 220년간 진행하였습니다. 편의상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초기 140년을 램프업 기간, 이후 140년을 램프 다운 기간, 그리고 나머지 220년을 리스토링 기간으로 부르겠습니다. 실험은 각기 다른 초기 조건으로 총 28개 앙상블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28개 앙상블 간 스프레드에 대해서 주로 분석하였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그림에서 검은색 그래프는 이산화탄소 강제력, 초록색 그래프는 앙상블 평균, 전 지구 평균 온도를 나타냅니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전 지구 평균 온도는 램프 다운 기간에 더 천천히 감소하여 이후 리스토링 기간 동안 서서히 감소합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전 지구 평균 온도를 계산한 후 28개 앙상블 멤버 간 표준 편차를 계산한 것입니다. 앙상블 간 언설턴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하게 이 표준 편차는 램프 업 기간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램프 다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램프 다운이 끝나는 2280년의 최대값을 보였습니다. 앙상블 평균과 다르게 이산화탄소 강제력의 경로와 상당히 다른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설턴티가 어느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분석을 동서평균한 온도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위도입니다. 그 결과 북극 지역에서 강한 언설턴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극 지역의 온도 언설턴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북위 60도에서 90도까지 북극 지역의 온도를 평균하여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입니다. 램프 다운 기간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2100년부터 2300년까지 나타냈습니다.
먼저 검은색 실선은 28개 앙상블 평균한 북극 온도입니다. 2140년 북극 온도는 약 11도까지 증가했다가 램프 다운 기간 동안 서서히 감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설턴티가 가장 큰 2280년 북극 온도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앙상블을 하이 그룹, 하위 10개를 로우 그룹, 그리고 나머지 8개를 미들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간에 대해서 각 그룹을 색깔을 달리하여 스캐터로 나타냈습니다. 하이 그룹은 빨간색, 미들 그룹은 회색, 로우 그룹은 파란색입니다. 2280년 북극 온도는 약 3도 정도의 큰 다이버시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막대로 표시한 기간은 하이 그룹과 로우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두 그룹이 2280년에 우연히 다른 것이 아니라 약 90년 전인 2190년부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북극 지역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크게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기 온도의 공간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은 2190년과 2280년 하이 그룹과 로우 그룹의 대기 온도 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 그룹은 2190년 주로 폴라 아틀란틱 지역에서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반응은 2280년에 더 강화되었습니다. 컬러바가 다른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폴라 아틀란틱 지역이 다이버시티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약 90년이라는 긴 시간 전부터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과 대부분의 반응이 해수면 위에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으로 해양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북극 지역에 대해서 어포오션의 밀도와 염분을 평균한 후 앞서 대기 온도에 적용했던 분석 방법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왼쪽은 밀도 결과, 오른쪽은 염분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이, 미들, 로우 세 그룹을 밀도나 염분으로 나눈 것이 아닌 이전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2280년 대기 온도를 기준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대기 온도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눴지만 밀도나 염분에 대해서도 매우 잘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즉, 북극 대기 온도가 높은 그룹이 밀도와 염분도 더 높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 온도 반응은 2190년부터 나타났지만 해양의 반응은 이보다 약 50년 더 선행하여 2140년 부근부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140년과 2190년 두 기간 동안 어포오션의 밀도와 염분의 공간적인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 그룹이 로우 그룹보다 폴라 아틀란틱 지역에서 밀도와 염분이 더 높았고 이 반응이 시간에 따라 점차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저희는 해양의 다이버시티가 대기의 다이버시티를 선행하고 이러한 반응이 폴라 아틀란틱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틀란틱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의 다이버시티가 왜 계속해서 강화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아틀란틱 지역만 동서평균하여 미도와 깊이에 따라 해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밀도, 염분, 해양 온도를 나타내고 왼쪽은 2140년, 오른쪽은 2190년 결과입니다. 먼저 2140년 결과를 보시면 하이 그룹이 로우 그룹보다 어포오션의 밀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포오션의 염분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양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2190년에 더 강화됩니다. 어포오션의 염분과 밀도 차이가 점차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아틀란틱 지역에서 딥 컨벡션이 강화됩니다. 관련된 양의 피드백은 A막 염분 피드백으로 불리며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어포오션 지역의 염분이 증가합니다. 이 염분의 증가는 밀도를 증가시켜 아틀란틱 지역에서 딥 컨벡션을 강화시킵니다. 딥 컨벡션의 강화는 곧 A막의 강화를 의미하고 이로 인해 저위도의 많은 염분이 고위도로 다시 전달되어 고위도의 염분이 다시 증가합니다. 이러한 양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램프 다운 기간 동안 해양의 다이버시티는 점차 강화됩니다. 한편 해양의 온도는 딥 컨벡션이 강화되면서 하이 그룹이 로우 그룹보다 어포오션의 온도는 더 높고 딥오션의 온도는 더 낮은 다이폴한 구조를 보입니다.
2190년 대기 온도의 다이버시티는 이러한 다이폴한 해양 온도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이 그룹에서 로우 그룹보다 딥 컨벡션이 더 강하고 이것이 해양 온도의 다이폴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이폴한 구조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는 그림은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폴라 아틀란틱 지역을 평균한 연직 온도 프로파일입니다. 검은색은 2000년, 보라색과 초록색은 2140년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해양과는 달리 아틀란틱 지역은 따뜻한 아틀란틱 워터에 의해서 서브설페이스의 온도가 표층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램프 업 기간 동안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해양의 온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어퍼오션에서 온난화가 더 빨리 진행되지만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어퍼오션의 온도가 더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막에 의한 히트랜스포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에이막의 강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입니다. 빨간색은 하이 그룹, 파란색은 로우 그룹, 그리고 초록색은 두 그룹의 차이입니다. 먼저 램프 업 기간을 보시면 온난화와 프레시워터 증가에 따라 에이막이 점차 약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램프 업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라 온도가 증가해야 하지만 에이막에 의한 히트 트랜스포트가 줄어들어 온도 증가를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램프 다운 기간을 보시면 이산화탄소는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에이막의 반응은 딜레이 되면서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두 효과 모두 온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2190년의 결과입니다. 두 가지 냉각 효과가 함께 작용하면서 불과 5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퍼오션의 온도가 급격히 하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램프 다운 기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연직 온도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렇게 연직 온도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강화된 상태에서 해양의 딥 컨벡션이 강화되면 매우 효과적으로 연직 온도 그레디언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램프 다운 기간 동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양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하이 그룹과 로우 그룹의 딥 컨벡션 차이는 계속해서 커집니다. 이 차이가 연직 온도 그레디언트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다이폴한 온도 구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과정이 양의 피드백을 거쳐 점차 강화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은 28개 양상불 멤버마다 인덱스를 계산하고 28개의 스프레드 간 상관계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검은색 실선은 염분 인덱스와 A막 강도 간의 동시상관 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련성이 0.6 정도로 크지만 램프 다운 기간 동안 더 강화되어 1에 가까운 값을 보입니다. 이것은 두 변수 간의 커플링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실선은 각 타임의 염분과 2280년 대기 온도 간의 상관계수입니다. 북극 대기 온도는 2280년으로 고정하고 염분 인덱스는 각 타임마다 계산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즉, 각 타임의 염분 인덱스가 2280년 대기 온도를 북극 평균 대기 온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코릴레이션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램프 업 기간에는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다가 램프 다운 기간 동안 점차 관련성이 증가하여 1에 가까운 값을 보입니다. 이것은 A막 강도 그리고 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양의 피드백 과정이 램프 다운 기간 동안 잘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미래 시나리오에서 어떤 앙상블은 북극 대기 온도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고 어떤 앙상블은 아직 한참 더 남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긴 시간 전에 염분과 A막의 강도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양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강화되고 미래 북극 대기온도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 회복에 있어서 이러한 A막의 내부 변동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